자, 이제 그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 설명 간단히 하고, 오늘은 좀 장기가 그 2시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45분 수업이기 때문에, 니네는 그래도 근데 그 뭐지 방학하면은 되게 길게 수업하는 거 혹시 알아? 5시간 넘게 수업하는 날이 있어요. 한 3주 정도. 고난의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5시간 넘게 수업하는데, 뭐 그때 비하면 뭐 지금은 좀 양반이지 않느냐. 자,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단원에 이제 등차등비 수열을 배웠어요. 근데 등차등비 수열은 정말 아주 초등적인 수열이지. 뭔가를 계속 더하고 뭔가를 곱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제외한 다양한 다른 수열들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아니면 공식이 없단 말이야. 합을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은 어떤 특정한 기호,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수열의 합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자, 우리 좀 장기간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합, 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옛날 문자라고 보면 돼. A의 옛날 게 뭐 알파고, B의 옛날 게 베타처럼 썸이라고 하는 이거의 대문자 S의 이제 그 옛날 문자인 시그마를 이제 기호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있는 K가 난 식에다가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1부터 N까지 대입한 놈들을 차례대로 더해줘라. 근데 저는 여태까지 S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시그마는요 꼭 첫 번째 항부터 합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수열에서 S1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그마 K는 3부터 5까지 K 더하기 K분의 1을 계산하시오 라고 한다는 얘기는, K 대신 3 넣어라. 3 더하기 3분의 1. K 대신에 4 넣어라. 4 더하기 4분의 1. K 대신에 5 넣어라. 5 더하기 5분의 1. 요것들의 합을 구하는 기호들을 우리는 바로 뭐라 한다? 시그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일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시그마는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한 기호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시그마의 성질들을 니네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원래는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야,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딱 하나만, 요걸 뭐 2개 한꺼번에 해서 그냥 딱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지 보여주기만 할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 AK 더하기 BK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K 대신에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걔를 더해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오늘 좀 귀찮다? 3까지만 해보자 뭐. 자, 그럼 A1 플러스 B1, 2 넣으면 A2 더하기 B2, 3 넣으면 A3 더하기 B3. 그럼 덧셈은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는 A끼리 묶어주고, A1, A2, A3 묶어주고, 자, B는 B끼리 B1, B2, B3 묶어주면, 그냥 얘는 얘대로 시그마, 얘는 얘대로 시그마로 묶어주면 졸린 것 같아. 졸립지? 졸리면 좀 잠바를 좀 벗든가? 이게 팔을 좀 기대면은 이건 자겠다는 뜻이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BK로 쓸 수 있어서 시그마를 쉽게 해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시그마의 첫 번째 기본적인 성질이죠. 자, 이것도 뭐 증명할 수 있어. 다 대입해서 계산하고 하면, 자, K는 K가 난 시그마라고 얘기하는데 K랑 상관이 없는 이런 상수는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C는 상수라고 돼 있는데 사실 C는 상수가 아닌 K가 아닌 다른 문자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C는 상수 또는 C는 K가 아닌 문자여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고 하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뭘 계산할 거냐면, 시그마 X는 1부터 Z까지 XY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 봅시다. 시그마가 맨날 K가 난 시그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X가 난 시그마거든. X를 변수로 인식하겠다. 그럼 X가 아닌 이 Y는 문자가 아닌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게 시그마 X는 1부터 Z까지의 X가 되겠다. 뭐 밑에 뭐 공식 설명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Y고, 자, 2분의 뭐 Z의 Z 더하기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를 정리할 때는 어떤 문자에 관한 시그마인가, 그거에 관련이 없는 다른 상수 또는 문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근데 시그마 안에 아예 K에 관한 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5다 라고 하면 K가 1이든 2든 3이든 뭐든 간에 항상 5라는 값이 10번 반복이 되니까 얘는 50이 되는 거고, 근데 시그마 K는 예를 들어 만약에 3부터 10까지의 6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60이 아니죠. K가 1과 2인 경우가 빠졌으니까 얘는 6 곱하기 8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게 시그마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 지금 현재 유도할 수가 없어. 원래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교과서에서 요거 증명하시라고 문제 가끔가다 내는 경우 있거든.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과정 한번 잠깐 다 하는 거 아니고 그 과정만 잠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여기 볼게.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x의 세제곱을 빼잖아. 그럼 이거 우리 곱셈 공식 알잖아.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서 x 3승을 뺐으니 얘는 3x 제곱 더하기 3x의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뭐 넣으면 1 집어넣어보고 x 대신에 2 넣어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x 대신에 n까지 대입해주면 축차로 사라진 놈들이 생기게 될 거야. 그래서 2의 3승 빼기 1의 3승, 그 다음에 3의 3승 빼기 2의 3승, 그래서 n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의 3승에서 이제 n의 3승을 빼게 되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자,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n의 제곱, 이거 쭉 대입하면 자, 3 곱하기 1, 자, 3 곱하기 2 해서 3 곱하기 n, 여긴 항상 1, 여기 항상 1, 띵띵띵해서 더하기 1. 자, 얘를 전부 다 쫙 하고 더해주면 자, 축차로 사라지고 나서 남는 놈이 n 더하기 1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리. 자, 요거 싹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이 되고, 싹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공식 안 쓰고 바로 첫 번째 거 써보면 자, 3 곱하기 2분의 l의 n 더하기 1. 그리고 쫙 더하면 더하기 1 되거든. 더하기 n 되거든. 그래서 요거 남겨두고 넘긴 다음에 양변 3으로 나누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공식 유도할 수 있다. 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4승이라고 한 다음에 전개해서 축차 대입하면,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요거 증명할 수 있고 요거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 고등학교 다르진 않지만 K4승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야. 요건 잠깐 메모 좀 해둘게. 자, 그래서 가변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는 부분에 자, 시그마 K제곱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많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증명을 한다. x 더하기 1의 3승에서 x 3승 빼고 거기다 축차 대입함으로써. 많이 졸린가 봐. 밤샜니? 숙제하느라 잠을 못 잔 거지? 어? 그래. 뭐 게임을 하려다가 그런 건 아니고, 그지? 훌륭해. 근데 조는 건 안 돼. 벌써 줄면 안 되는데? 아이고, 뭐 시작한 지 우리 지금 한 30분도 안 되는데. 받아. 호잇. 잠결에 봐도 잘 받는구만. 호잇. 자. 준우. 호잇. 차. 아이, 잘 던졌지, 내가. 나이스. 좀 짧다. 아이고, 괜찮아. 호잇. 차. 어우, 잘 받았어. 는다니까, 이것도? 이것도 늘어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 합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축차 대입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심심하면 그 다음 것도 한번 니네가 한번 해봐. 정심심하면 시그마 K 사승도 니네가 한번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수열의 합들을 구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정리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텐데, 이거 안 돼. 이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분의 1을 계산합시다. 그럼 시그마 K 공식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 그 역수니까 10 곱하기 11을 2로 나눈 요거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전개가 되지만 곱셈은 전개가 되지 않고 나눗셈도 전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배우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분모에 항이 2개 이상 곱해져 있는 경우는 부분 분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자, 통분해 보면 일단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분모의 식이 2개다라고 하면 항상 큰 거를 오른쪽에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냐? 그러면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로 나누게 되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되는구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숫자를 예로 들어보자 하면 3 곱하기 8분의 1이다. 그럼 둘의 차이가 5만큼 차이 나니까 5로 나눠줘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을 쓸 수 있는 거구나.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그럼 인수분해 하면 자, 2x 빼기 1과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될 텐데 자, 둘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니까 2로 나눠 주어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런 게 이제 바로 부분수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3개짜리 부분수도 있고요. 4개짜리 부분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적도록 할게. 자, A하고 B하고 C하고 곱한 거 3개다. 자, 3개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부분수를 찢느냐?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을 빼고 앞에 거 2개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분의 1을 해서 주면 돼. 통분해보면 같은 거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4개짜리도 적어줄게. 내가 4개까지 적으면 니네가 그 이후는 아마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곱해져 있는 거 분의 1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거 3개 A, B, C 분의 1 마이너스 자, B, C, D 분의 1을 해서 계산을 한다. 뭐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게 될지 아마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 4개짜리 부분분수도 간혹가다 이제 문제에서 나오니까 3개짜리는 좀 나와. 4개짜리까지는 잘 못 봤는데 3개짜리는 그래도 종종 꽤 나오니까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밑에 보면은 뭐 이런 다양한 수열들의 합을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이건 이제 뭐 둘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고 찢었고 얘는 지금 밑에 곱해지는 두 놈의 차이가 B-A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B-A로 나눠 계산하게 된다. 자, 어차피 개차 수열은 한 번에 못 가니까 일단 여기까지 개념 설명하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부터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예제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오전이라 그런지 많이 졸려하는구나. 줄도 졸린가 봐. 졸립지? 책상에서 잠들었다며. 책상에서 몇 시에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그지? 언제 내가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이게 좀 가끔가다 이게 사실 좀 고학년 애들 가리키면은 내가 막 뭐라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좀 아직 예비 고1 좀 이 어린 친구들이 막 공부하느라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어른으로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우리나라가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실은 지금 이게 경제가 성장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석유 정제하고 그지? 공부해서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경제를 일으킨 이 근본이 내가 볼 때는 이런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항상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이크가? 잠깐만. 아니야? 마이크 돌아가서?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수열의 합 단원에서 시그마 문제 풀다 보면은 얘들아 공식 쓰는 경우가 더 적어. 니네가 이제 시그마에 관련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잘 들어야 된다? 시그마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안 풀리잖아? 그건 노가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거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 안 나와.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시그마의 정의, 대입을 통해서 요 항들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1a1, 2a2, 3a3, 땡땡땡에서 20까지 집어넣어주면 20개의 a20을 더한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20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에 한번 대입해볼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1a2네? 그럼 번호를 좀 맞춰주려고 1a2? 그래, n 대신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2a3. 2a3. 그래서 마지막 숫자인 19를 집어넣어주면 19a20. 라인 맞춰줘서 19a20의 결과가 얼마다? 100이 나오게 되더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 그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 딱 빼면 되겠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빼주면 정답은 얼마? 100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시그마의 순수한 정의. 공식을 쓰는 경우보다는 진짜로 노가다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공식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대입해 보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시그마의 정의를 이용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근데 또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지저분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오늘 좀 길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좀 길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전개를 좀 해줘야 돼.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의 제곱에서 2AK의 BK를 계산하고 더하기 BK의 제곱을 계산한 결과가 길기도 하구만. 이 식. 자, 두 번째 요거 전개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제곱 마이너스 2AK의 BK 더하기 BK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요게 이제 8이 되게 된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요거를 원하고 있고 얘네들은 없애고 싶은 거니 누가 봐도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같은 번호로 시작을 하고 봐야 돼. 같은 번호로 시작을 하고 같은 번호로 끝나는 경우에만 빼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 번호가 시작 번호가 끝 번호가 다르면 안 돼.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져서 4배의 AK와 BK의 합이 시그마 K1부터 N까지. 자, 20에서 8을 뺀 12이 되게 되고 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4가 튀어나간 다음에 양변 나눠주게 되면 정답은 얼마? 3이라는 정답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번호하고 끝 번호가 같아야지만 그 안에 있는 식을 빼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2번의 내용이 되네요. 인정. 인정.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분수에 관한 시그마는 부분분수를 제외하면 없는데 일단 지금 분모에 있는 이 꼴이 지금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여기 시그마의 성질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볼까요? 자, K는 1부터 8까지 하기 전에 상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여기는 8이라는 상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작 번호하고 끝 번호가 같은데 얘 분모가 똑같으니까 따로따로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와 얘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를 적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분모 똑같으니까 자, K제곱 마이너스 2K의 더하기 4고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 K 3승의 더하기 8이 되게 된다. 자, 근데 이 친구가 K 더하기 2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얘랑 약분되면 결론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더하기 2가 되는구나. 에이, 사실은 이렇게 간단했던 거.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네. 자, 공식 한번 적용해볼까? 자, 근데 시그마 공식을 니네가 2분의 N의 N 플러스 이렇게 기억해두면 안 돼. 자,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공식이 우리가 왜 2분의 N의 N 더하기 1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항상 N인 게 아니야. 여기가 N 빼기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여기가 N 제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럼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예를 들어 니네가 이제 기본적인 시그마 공식 아는 상황에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시그마 K는 1부터 N제곱 더하기 1까지 K를 계산해라.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지? 생기기에.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기억할 땐 이렇게 공식해야 돼. 시그마 1차식 공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시그마 1차식 공식은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그리고 1 더한 놈 이렇게 말로 기억해 둬야 돼. N 더하기를 하면 안 돼. 맨날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공식, 자, 시그마 1차식 공식 적용하겠습니다.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그 다음 숫자는 얘랑 곱해서 2n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 결과가 아까부터 42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3n 빼기 2까지의 K제곱을 계산하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실제 시험에. 그러니까 6분의 n의 n 더하기 2n 더하기 1이 아니라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이라고 이렇게 기억해둬야 된다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1 더한 놈 2배 6n 빼기 4에다 1을 더한 놈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여기 맨날 얌전하게 n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거 뭐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 2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해봤어 내가 미리. 자, n제곱 더하기 자 5n-84는 0이 되고요. 정리해보면 자 인수분해가 7과 12의 빼기 그러므로 n값은 얼마다?
7 되게 된다.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하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정리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계산해 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니네가 이제 나중에 시그마 공식을 잘 적용 같은 걸 못하는 경우를 보면 다 그냥 그렇게 외웠더라고. 6분의 n의 n 더하기 2n 뭐 하여튼 그렇게 기억해두면 헷갈리니까 다양하게 시그마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겠다. 그렇군요. 자, 이 x에 관한 방정식은 말이지. n 값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근을 갖게 되는데, 자, 그 두 근의 제곱의 합에 대한 시그마 공식을 적용해달라. 뭐 전형적인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 문제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뭐라 쓸 수 있냐? 선생님, 알파 n과 베타 n을 곱한 놈은 이제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n과 자, 베타 n을 더한 놈은 얼마냐면 요 놈의 반대모인 이제 마이너스 n이 두 근의 합과 곱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뭐 애기도 아니고, 그제? 이거 어떻게 해? 합의 제곱에서 곱 2배 빼거든. 그럼 합의 제곱인 4n 제곱에서 곱의 2배인 2를 뺀 거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의 공식을 적용해달라는 얘기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 공식이네. 자, 봐봐.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자, 이거 전개될 거야. 상수 나갈 거고. 그럼 4 먼저 적어준 다음에 2차식 공식을 적용해야겠지.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에 그 다음 얘랑 곱한 마이너스 10을 전개해서 계산해 주십니다. 자, 얘랑 약분해주고 20의 11배인 220에서 10을 빼주니까 그 정답은 210이 정답이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지. 자, 이 분수꼴은요 무조건 약분이 돼. 왜냐면 어떤 정수의 합, 자연수의 합인데 그 결과가 분수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약분 되거든. 그러니까 계산 무조건 하지 말고 약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 주는 게 당연히 맞는 방법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대표형 4번에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이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과 같은 다항식인 경우는 이렇게 곱셈 공식 이용하는데 시그마 공식을 적용하는데, 자, 밑에 5번 볼까요?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식이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공식이 없어요. 등비수열의 공식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간단한 예제를 하나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할게. 자, 예를 적어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의 2K-1이라고 하는, 자, 요 수열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볼 텐데, 미지수가 지수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등비설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등비설 합이라는 게 초항 얼마? 공비 잘 모르겠는데 그 개수 이렇게 적어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K 대신에 1을 대입해 초항을 확인해야죠. K 대신에 1 대입하면 4가 초항이니? 그러니? 자, 물어볼게. 공비는 얼마니? 공비가 얼마? 공비 얼마죠? 3입니까? 공비 4인가요? 얘기 좀 해봐. 16이죠. 2K니까. 실수배된 거 빼고 생각하면 이거는 공비가 16인 거지? 그래서 공비가 16이구나. 낚이지 않았어. 그 다음에 항개수는 10개가 되니까 이 위에 10제곱이다. 요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는 그건 등비설이기 때문에 등비설의 합공식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이 페이지의 주제죠. 그렇다면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 계산이 조금 더러워. 밑에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따로따로 전개할 수가 있어. 하트 모양으로.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의 K승분의 3의 K승은 2분의 1의 K제곱이라고. 자, 6의 K승분의 2의 K승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K승이라고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인정? 자, 그러면 바로 등비설의 합공식 한번 적용해볼게. 야, K 대신에 1 넣으면 초항이 2분의 1이야. 그리고 지수의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공비도 2분의 1이야. 1 빼기 2분의 1, 1 빼기 2분의 1. 그 개수는 N개. 마이너스 가고.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 3분의 1. 자, 지수의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공비도 3분의 1. 공비도 3분의 1. 그 개수 N개. 자, 이거 정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거든. 잘 봐. 얼마니? 2분의 1이니? 2분의 1로 나누란 얘기는 2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로 나누란 얘기는요. 2분의 3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이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가로로 전개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왜냐면 이게 마마니까 풀돼서. 자, 3분의 1의 n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네가 원하는 상수항 A는요. 상수항 2분의 1이고 자, 2분의 1의 n승 앞에 곱해지는 상수는 마이너스 1이고 자, B값은 마이너스 1이고 자, 3분의 1의 n승 앞에 곱해지는 C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 얘는 2분의 1이 되게 된다. 그래서 모두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네. 첫 번째, 자,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는 등비설이니까 등비설의 합공식 이용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번분수 계산할 때 침착하게 잘 계산해야 된다. 알겠지? 산수기 때문에 틀리면 이건 좀 창피한 거거든. 자, 그래서 5번 유형까지 이렇게 살펴봤네요. 자, 뒤에 넘어가서 6번 유형까지 하고 잠깐 끊고 갈게. 유제 문제. 이거는 좀 오늘 우리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힘드니까 6번 유형까지 한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좀 풀어볼 시간을 쌤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겹시그마라고 해. 겹시그마. 나는 여러 겹이다. 그러니까 엄마 손파이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시그마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은 이 시그마가 어떤 문자에 관한 시그마인지 헷갈리지 않고 봐주는 게 중요한데 볼게요. 뭐에 관한 시그마냐? K를 변수로 생각하는 K에 관한 시그마야. 그래서 얘를 정리 좀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이 될 때까지 2의 K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을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게 K에 관한 시그마니까 K랑 상관이 없는 요 식이 이제 K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나가겠죠? 준이야 혹시 뒤에서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래서 K에 관한 시그마인데 K에 관한 식이랑 상관없는 얘는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N승 튀어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2의 K승을 정리해야 된다.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앞에 있는 2의 마이너스 N승은 그냥 그대로 두고 바로 등비수열의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K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은 2거든. 그 다음에 지수의 밑이 2니까 공비도 2고 그 개수는 n개고 의미 없고 그럼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2가 되게 되고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요 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5가 될 때까지 뭐야? 2 빼기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를 이제 계산해 주셔야겠죠. 되겠냐?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상수항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의 정수 부분이 지금 아주 궁금한 거야. 야, n 대신에 1 넣으면 2 빼기 2야? n 대신에 1 넣으면? 아니야, 2 빼기 1이구나. 그러니까 n 대신에 2 넣으면 2 빼기 얼마냐면 2분의 1, 2 빼기 4분의 1, 2 빼기 8분의 1, 2 빼기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다 더해도 어차피 1이 안 되거든. 요거 다 더해봐야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안 되거든. 그죠? 마이너스 1이 안 돼. 그잖아? 아닌가?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 혹시 알겠어? 이거 다 더해도? 16으로 통분하면 16분의 1, 2, 3, 4니까 2, 4, 8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거든. 그럼 얘랑 더한 10에서 1을 뺀 9에서 0점 얼마 뺐으니까 이거의 결과는 8점 얼마 되겠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8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한번 꺼줄까? 리모컨 좀. 뿅 하고. 자, 7번용부터 문제풀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오히려 더 간단할 것 같아. 알겠어. 이제 내가 선생님이 얘네가 시그마를 좀 배운 지 좀 됐구나. 인지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요. 항상 세 단계를 거쳐줘야 돼.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뭘 하냐면 n번째 항 안 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수열 안에 이미 n이 포함되어 있는 수열도 있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AK를 추정해야 돼.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러니 K번째 항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K번째 항을 추정을 하고 일단 두 번째 뭘 하냐? 항의 개수를 확인해야 돼. 항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개다. 그 n까지. 세 번째, 네가 구한 그 일반 항을 시그마 K는 1부터 2번에서 구한 그 항기계수까지 시그마를 씌운다. 자, 요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적용을 할 거야. 지금 이 파트는. 자, 먼저 한번 볼까? 한 번 딱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야,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거든. 각각의 항들을 보니까 모 곱하기 모의 제곱, 모 곱하기 모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래서 K번째 항을 추정해 보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 곱하기 모의 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죠. 앞에 놈 볼까? 3, 6, 9. K번째는 아마 3K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다음에 제곱 밑에 있는 숫자 보니까 2, 3, 4. 그럼 K번째는 K 더하기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K번째 항을 추정을 한 거야. 자, 항의 개수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 지금 방금 구한 거랑 마지막 항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K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이것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야. 10을 집어넣어야 나오겠구나. 그 얘기는 이 수열이 전체 수열의 10번째 항까지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랑 얘랑 곱해주면 3K 3승일걸? K제곱에 곱해주니까. 그 다음에 2K에 곱하면 더하기 뭐가 되냐면 6K 제곱이 될 것이고, 숫자 1에 얘 곱해지니까 더하기 3K가 돼서 얘를 내가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계산해 줄게. 자, 3차식 공식은요.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전체 제곱이야. 3차식 공식. 자, 3차식 공식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을 2로 나눈 놈의 전체 제곱. 자, 다음에 2차식 계산을 차례네. 더하기 6배. 자, K제곱 뭡니까? 자, 2차식에 대한 시그마 공식 몇 분의? 그래,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 자, 3배. 이번엔 시그마 1차식 공식이죠. 몇 분의? 2분의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그래서 약분 잘 해서 계산해줘야 돼. 그 다음 한번 해볼게. 야, 얘랑 얘랑 약분하면 이게 55야. 55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빨리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하라 그걸. 혹시 알아? 55의 제곱이 얼마인지? 가끔가다 그런 거 외운 애들이 있더라고. 자, 55 보시면 5, 25. 5, 25니까 얼마? 3,725? 맞아? 3,725? 3,025? 그렇대. 자, 3,025래, 3,025. 틀리기만 해. 자, 그거에 3배 해주면 얼마입니까? 6,075. 일단은 6,075. 자, 얘랑 얘랑 약분되면 이건 얼마야? 얘랑 얘랑 곱한 게 21, 21이니까 231. 9,025? 3배 주니까. 멍청아, 그지? 9,075. 내가 한테 있는 얘기야. 9,075. 부모는 선생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231의 10배. 2,310에다가. 자, 얘랑 얘 빼면 얘가 5가 되고, 그럼 15의 11배니까 165까지. 자, 더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계산해 보니까 4번이 이렇게 나오게 된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계산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된다. 이게 뭔가 나열이 돼 있고 합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항상 이 세 단계. K번째 항을 추정하고 항 개수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자? 시그마 씌워서 계산하자. 다음 페이지 문제도 마찬가지 형태가 될 거야. 자, 볼게.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래. 야,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일반항 자체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어. 봐야 돼.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요게 세 번째 항이고, 요게 네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 정도 돼야지 좀 규칙이 보여. 자, 볼게. K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들의 합의 형태로 되어 있을 거야, 그제? 다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제? 네 번째 항은 4로 시작하네. 세 번째 항은 3으로 시작하네. 그럼 K번째 항은 K로 시작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K 다음에 얼마일 것 같아? 2K겠지? 그 다음에 얼마일까? 3K겠지? 그래서 뭘로 끝날까? K제곱으로 끝나겠죠? 첫 번째 항이 1로 끝나고 두 번째 항이 4로 끝나고 세 번째 항 9로 끝나고 네 번째 항 16으로 끝나니까 K번째 항은 K제곱으로 끝나겠지? 이게 일반항이야. 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그거의 합을
또 계산해야 돼. 1번항 자체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정리해서 1번항 구한 다음에 거기에 또 1부터 8까지 대입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야. 물론 그냥 더하지 않겠지. 시그마 공식을 쓰겠지. 야, 나름 등차 수열이니? 나름 등차 수열이니? K를 계속 더하고 있는 등차 수열? 그래서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을 구해준 다음에 그것의 개수인 K를 곱해주자. 이게 바로 AK입니다. 이게 AK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K제곱 3승에 그 다음 얘랑 곱한 거에 반띵하니까 더하기 2분의 1 K제곱이 요것이 바로 1번 항이고 근데 이 수열의 8번째 항가잡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의 2분의 1 K3승 더하기 2분의 K제곱을 계산해보자. 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산해줄게. 자, 2분의 1 먼저 적용하고 3차식 공식이네요. 자, 2분의 8 곱하기 9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1. 자, 2차식 공식이죠? 몇 분의? 같이 하자. 몇 분의?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자, 2배 1 더한 17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보자. 얘랑 약분하면 4야. 36이네. 36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자, 36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36제곱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자, 얘랑 약분하면 여긴 4 남고 얘랑 2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여기 3 남고 얘랑 약분하면 여긴 3 남기 때문에 얘는 17에 6을 곱하면 되고 그러면 6, 7은 42에 102네. 더하기 102. 자, 이 타이밍은 누가 계산했을 거야? 36제곱 얼마? 1296. 그럼 반으로 나누면 648. 그럼 얘랑 더해줘야 되니까 750.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750이 정답이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K번째 항. 오히려 여기가 더 쉬울 거야. 단순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간단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특수한 수열의 합은 이거는 좀 그냥 생긴 모양이 독특해서 이거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다른 걸 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좀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주고 이 문제를 풀어도록 할 거야. 야,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더하기 99,999를 더해보려고 해. 물론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예제로 꼭 적어두길 바래. 이 페이지 주제는 이거니까. 선생님 이거 10 빼기 1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99는 100 빼기 1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999는 10의 3승 빼기 1이라 할 수 있고 10의 4승 빼기 1이라 할 수 있고 얘는 10의 5승 빼기 1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빼기 1은 빼기 1끼리 더해주고 10에 대한 거듭제곱은 거듭제곱끼리 계산해보자. 뭐 요게 이제 이 파트 이 문제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만 먼저 해볼게. 10으로 시작하는데 자꾸만 10을 곱하고 있고 그 항의 수 5개 그 다음 빼기 1이 5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계산하자. 자, 이게 바로 이 수열을 계산하는 방법. 오케이? 더 간단히 하지 않을게. 자, 이런 원리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럼 얘는 10 빼기 2 100 빼기 12 1000 빼기 112 빼는 숫자가 어떤 일관적인 규칙이 없어. 합을 구하기가 좀 곤란한 형태.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구들의 합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 변신을 시켜줘야 돼. 자, 볼게. 이 놈들의 합을 구하는데 어떻게 이 합을 구할 거냐면 보세요. 요거의 이 문제의 주제인데 9분의 8로 강제 인수분해를 하면 첫 번째는 9가 돼. 곱해봐. 8이 되지. 9분의 8로 인수분해하면 자, 두 번째 항 99가 돼. 곱해봐. 99에다가 9분의 8 곱하면 약분되고 88 되죠. 맞니? 그래서 9면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9가 아닌 다른 숫자라면 반드시 요 앞에 이렇게 약간의 보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 게 이제 999 얼얼얼얼 해서 마지막 99999가 있는 자 n개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보려 하죠. 이건 이제 n개 합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은 10 빼기 1 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 빼기 1 세 번째 항은 10의 3승 빼기 1 그럼 마지막 이 친구는 10의 n승 빼기 1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9분의 8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9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9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앞에 숫자를 약간 보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볼까? 등비수열 먼저 계산할게. 나 10으로 시작하는데 자꾸만 10을 곱하고 있잖아. 근데 개수가 n개니까 이게 n승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 n개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지. 가로 닫고 앞에 9분의 8.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 81분의 1로 인수분해한 게 이거 밑에 계산하면 9거든? 이 밑에 계산하면 9거든? 그래서 9분의 1로 묶어낸 것 같아. 이 81이라는 미치식이 현재 나오는 이유는 얘가 이제 9니까 지금 가로 안의 식을 보니까 다 지금 정수적 개수들이 그 9분의 1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9로 뽑아내는 거야, 9분의 1로. 근데 내가 이걸 9로 뽑아내면 81분의 8이고 자, 볼게. 얘랑 곱한 10의 n 더하기 1승에 얘랑 곱한 빼기 10에다가 멀쩡히 있었던 놈을 9분의 1로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9n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계산이 좀 복잡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찾아주시면 몇 번?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 페이지 주제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랑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디가? 누가 3번이랬어? 5번이죠? 낚였습니다. 아니야. 누군가 날 도와주려고 3번이라 했을 텐데 5번인데 3번이라고 그랬네요. 신중하게 봐야지, 그지? n 플러스. 그럴 수도 있어. 다음부터 그럼 죽어. 농담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조금 안 그런데 이 일과 관련돼서는 좀 약간 좀 진지한 부분이 있어서 농담을 잘 안 해.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방금 했던 이런 농담도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야 너 막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죽을래 막 이런 농담 하잖아. 내가 그러면 정말인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긴 게 이제 우리 그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사님이 나이가 좀 선생님보다 많지.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랑 면담하거나 그러면 다 존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게 반말로 하신다 그러더라고. 좀 열심히 해, 잘해.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이사님이 나한테 반말을 하신 적이 없다.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한가 봐. 원래 좀 불편한 대상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한테는 잘 이렇게 반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성격이 더럽게 생겼나? 성격이 더럽게 생겼니? 그지? 아니지? 좀 약간 진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농담이어서 죽는다는 얘기는 엄마 선생님이 날 죽인대라고 이렇게 또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 대표형 10번에 나와 있는 놈은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 그래서 좀 나열을 좀 한번 해보자. 여기 주제는 다 그래. 나열을 좀 해보자. 규칙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좀 나열을 해보자. 자, 가볼까요? 3의 n승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an이라 해서 an이란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n 대신에 일러볼까? 3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3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3이죠. 이 5명이네. 야, 빵이 3조각인데 5명이 나눠 먹으려고 했어. 못 먹어, 니네는. 되게 남지? 그래서 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야, 3. 자, n 대신에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4겠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어 볼까? 27을 5로 나눈 나머지. 이겠죠? 81을 5로 나눈 나머지. 1이겠지? 자, n 대신에 5 대입하면 24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겠지. 72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겠죠. 그래서 나열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기가 4로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수열을 그러면 100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이 세트로 생각하면 25세트? 그래서 이거는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를 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인 25개를 곱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팩의 주제는 이것이 어떤 일반항을 만들 수는 없고 무조건 일반항을 구해서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 나열해보고 규칙 찾아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은근히 되게 많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자, 11번 좀 쉽습니다. 좀 쉬워요. 자, 이것도 지금 니네가 형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식을 2n 더하기 1이라 할 수 있니?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n 대신에 1 넣어서 3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보정해주면
n이 2n 더하기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3이겠고 얘는 5겠고 7이겠고 얘는 아마 2n 더하기 1인데 15번째 항이니까 그 15번째 항은 뭐 31이다 라고 놓은 다음에 자, 이 수열들의 합을 지금부터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수열의 합을 구하는 단계는 몇 단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단계는 몇 단계? 3단계. 일단 첫 번째 AK를 추정해야 되는데 한 3번째 항 정도를 보면은 충분히 그 항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 저게 3번째 항이거든. 그럼 K번째 항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돼서 K의 제곱처럼 생겼겠지. 3번째 항이 3의 제곱으로 끝났어. K번째 항은 K제곱으로 끝나겠지. 분자 볼까? 3, 5, 7. 그럼 얘는 뭐겠어? 2K 더하기 1이겠지. 요게 바로 뭐다? 일반항이다. 마지막이랑 비교해 봅시다. 몇 번째 항인가요, 이거? 비교해봐. K 대신에 뭐 넣으면 이거 나오니? 15 넣으면 나오네. 아, 이 수열이 이거의 15번째 항이구나. 15번째 항이구나. 자, 내가 얘를 BK라고 할게. 이미 여기 좀 AN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BK라 하겠습니다. 이름은 뭘로 치는 것도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요걸 정리해서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분모가 시그마 2차식이죠. 몇 분의?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인데 그럼 위에 있는 2K 플러스 1이랑 약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번분수에 의해서 역수로 올라가면 KK 플러스 1분의 6이 돼버리겠죠? 자, 분모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나눌 필요 없이 식이 바로 보다 6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 되겠다. 축차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네요. 자, 6이 튀어나가고 이제 한번 대입하는데 대입할 땐 반드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대입을 해. 그래야 규칙이 잘 보여.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보면 안 돼. 선생님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돼. 대입할 땐 이 방향으로 대입해야 규칙이 잘 보인다. 누가 사라지고 남는지.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요.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홀라홀라 해서 15도 집어넣으면 15분의 1 빼기 16분의 1이네. 그래서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6배의 1 빼기 16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16분의 15 곱하기 6이니 2가 약분이 되면 3의 8이고 정답은 그래서 얼마? 8분의 45가 정답이 되겠다. 잠깐만, 약분 더 되나? 안 되죠.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생긴 모양이 희한하도 어차피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3단계. 일반항 구해주고 마지막과 비교해서 몇 개인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공식 적용해주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합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싹기 나무네. 요즘에도 초딩 때 이거 하냐? 여기에 나무가 몇 개 있을까요? 이런 거 초딩 때 하냐 혹시?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그런 게 있더라고. 나는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있어? 니네도 배웠니? 자, 이런 식으로 7층 탑을 쌓는다면 과연 몇 개의 블럭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여기 잠깐 볼게. 야, 꼭대기에는 1개지. 그지? 꼭대기 1개. 그 다음 그 밑에 층에 몇 개니? 3개지. 근데 그거를 3이라고 일단 적어보고 그럼 그 밑에는 몇 개지? 6개죠. 그 밑에는 몇 개일까요? 그 밑에 만나면 몇 개가 될까? 10개가 되겠지? 상상을 해봐. 그래서 이거는 접근 방법이 2가지인데 선생님 2만큼 차이 나고 4만큼 차이 나고 4만큼 차이 나니까 개차 수열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층이 7층이니까 뭐 몇 개 더 나열해서 그냥 산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지. 근데 만약에 얘를 100층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곤란할 수 있잖아. 그제?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방법은 2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 근데 결론은 개차 수열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워. 개차 수열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운데 이 문제 의도 한번 볼게. 야, 꼭대기 층을 쌓는데 1개 블럭이 필요하고 그 다음 층을 쌓는데 3개 블럭이 필요했던 건 1개에다가 2개가 추가돼서 그래서 1개에다가 2개가 추가돼서 3개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1개에다가 2개에다가 3개가 추가됐었고 그럼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 자,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거보다 나중에 개차로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7층 탑을 쌓았으니 마지막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7까지 합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라면 K번째 항인 AK는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K가 될 것이고, 자,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글씨 더럽게 못 쓰네. 자, 여기다가 이제 1부터 7까지의 시그마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의 2분의 1 K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K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실제 나오면 이렇게 안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 5도 하겠지. 그 다음 6도 하겠지. 그 다음 7도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그냥 더 하겠지. 이게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층수가 좀 많으면 곤란하니까 일반적인 풀이 방법도 기억해 둘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요 다음까지는 쉽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풀어볼 시간을 한 3문제만 더 풀고 줘보도록 할게. 많이 안 남았네요. 수열의 합을 좀 애들이 어려워해. 왜냐면 이게 새로운 기호라. 그 왜 혹시 G.O.D 노래 중에 혹시 그 노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노래 혹시 아니? 그게 무슨 노래 제목이? 어머님이 짜장면은 아닐 텐데 뭐지까? 그 있는데 G.O.D 노래 중에 내가 지금 여기서 부르긴 좀 그렇잖아, 그지? 뭐 싸워서 엄마 불려왔고 막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얘기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 때는 이게 지금은 사실은 거의 학원을 다 다니잖아.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그게 대중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좀 일부, 보통은 안 다니고 일부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좀 되게 좋아했어,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안 다녔는데 정석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거든. 그러니까 사립이어서.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다음엔 뭘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단원이 궁금해서 나 혼자 문제를 계속 푼 거지. 근데 이제 1학년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1학년 과정이 끝났어. 한 중간고사 끝날 때쯤 되니까 1학년 때 해야 될 내용을 이미 내가 다 공부를 했더라고. 뭐 성취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고 연습 문제까지 다 풀고 막 고치고 막 다 했으니까. 근데 궁금한 거야. 2학년 때 뭘 배우나. 그래서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2학년 책을 꺼냈어. 그래서 막 하는데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이 시그마야. 읽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써있긴 해, 시그마.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시그마 K는 몇부터 몇까지 뭐다 이렇게 읽어줘야 좀 익숙한데 이걸 모르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이제 선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보낼 여유가 안 된다. 학원을 보내줄 만큼 이제 여유가 잘 안 되니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냥 학교 우리 그때 담임 옆에 반 담임 선생님이랑 좀 친해가지고 이재구라고 가서 물어봤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 두 번째 충격의 리미트였어요, 리미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기호일 뿐이라는 거야. 나는 분수를 나타내는 뭐 이 막대기나 시그마나 난 동급이야. 왜냐면 시그마를 지금 한 지가 거의 20년 됐으니까 시그마나 분수나 루트나 로그나 다 그게 그거거든. 근데 니네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로그도 그렇고 분수는 익숙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유리화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 유리화 해볼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이제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분모 문자 곱해줬으니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바로 첫 번째 항이 되겠죠. 두 번째 볼까요? 마찬가지로 유리화하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뺀 마이너스 1이 분모가 되는데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곱했으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고 자 이런 식의 가정들이 마지막에 반복이 돼서 마이너스 1분의 루트에 48 마이너스 루트에 49가 각각의 항들을 유리화한 것이다. 분모가 동일하니 분자를 더하면 되는데 사라지네요. 사라지겠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 1이 남고 위에 루트 2 빼기 루트 49인 7 정답은 그래서 7 마이너스 루트 2다. 여기까지도 좀 잉여스러운 부분이다. 근데 각오해야 돼. 이 다음 두 개가 좀 어렵다. 이 다음 두 개가 좀 어려운데 요거 하고 그래서 문제 풀 시간을 한번 주도록 할 텐데
자, AN과 SN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미리 경고하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빡세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봐. 이거 SN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이니?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이지? 그래서 SN이 지금 현재 n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 수열의 합을 구해보려고 해.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을 쓸 거니까 잘 봐봐. 잘 봐야 돼. 저거 등차수열의 합이니?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니? 합이니 아니니? 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등차수열의 합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야 이 반응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쟤는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야. 왜냐면 상수항이 존재하는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저거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야. 첫 번째 항이 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봐. A1은 S1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의 제곱인 얼마? 4라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계산해 주신 다음에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한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빼니 그럼 얘는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을 빼니까 2n 더하기 1이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줘야 돼. 주의해줘야 돼 분명히. 자 볼게.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2k-1이거든. 그럼 일단 니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봐야 돼. 여기다가 2k-1을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야 분명히. 근데 어디다도 집어넣어 줘야 되냐면 여기다도 2k-1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 식을 변형하려면. 그래서 A에 2k-1은 대입할게. 4k. 자, 2k-1을 대입해주면 4k 빼기 2인데 1을 더해주니까 4k-1이 돼. 근데 2k-1이 누구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넘기면 3이고 나누면 1.5고 근데 1.5는 말이 안 되잖아. 1.5 이상이란 얘기는 즉 k가 2 이상에서는 요 일반항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항은 못 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첫 번째 항과 시그마 k는 2부터 15까지는 이 일반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항인 4는 따로 써주고 시그마 자 이제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까? 평행이동 할까? 1부터 시작해야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하듯이 k 대신에 k 더하기를 대입하면 함수가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의 4k 더하기 3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이 많은 내용이 지금 포함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되게 많은 내용이야. SN이란 걸 눈치를 채야 되고 첫 번째 항 따로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 이상에서의 일반항 구해줘야 되고 변수 바꾸는 것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따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평행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많은 시그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래야 공식 쓰기 편하니까. 마무리 짓게. 4 더하기 1차식 공식이네요.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 더하기 41. 그래서 산수 계산 해주시면 해봤어? 466이라는 결과 나오게 된다. 자, 이건 정리할 시간 줄게. 잘 한번 정리해봐.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 사실은. 자, 해야 될 게 많죠? 첫 번째, 얘가 SN이라는 걸 눈치를 채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항과 2 이상의 항의 일반항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A의 2k-1이니 그 변환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도 눈치를 채주셔야 되는 거고 평행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계산은 뭐 산수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조심해야 돼. 그 뒤로 딱 하다가 탁 넘어가면 140만 원이야. 카메라 140만 원. 저 애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번호가 왜 줄었냐고? 15에서 14로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함수 y는 fx에서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 이동하지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마치 함수처럼
K 대신에 K 더하기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지. 대신 시작과 끝호 왼쪽으로 하나씩 움직인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아, 이해된 표정이야. 이해된 표정이야. 저희 5번 넘어갈 때요. 이 넘어갈 때. K를 그냥 K만 1로 바꾸고 밑에 있는 K를 2를 1로 바꾸고 1 대입한 거 빼도 되냐? 빼는 그치? 그 방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좋아하는 것 같아, 쟤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두 번째 항인데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지금 저 친구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이거를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쟤는 이게 익숙한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도 되나? 요거 계산하는데 요 항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의 4K-1을 한 다음에 원래 첫 번째 항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해줬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항 빼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이죠? 3개 3을 해서 계산하자.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편하더라고. 나는 그냥 사람마다 그 있잖아.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난 짬뽕 좋아해. 그런 거야. 난 짬뽕이 좋아. 난 제 짜장면이 좋은 거고. 뭐가 더 낫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짜장면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짬뽕. 아, 어른이야. 짬뽕 좋아하는 거 어른이야? 뭐 좋아해? 아, 몰라? 뭐 좋아해? 짜장면. 어른이야. 짬뽕 좋아하면 어른이야. 짬뽕 좋아하면 어른. 어린이들. 짜장면 좋아하는 어린이. 난 짜장면 안 먹어. 느끼해서. 가끔가다 먹어. 먹는데 짬뽕의 맛을 안 거야. 짬뽕의 맛을 안 거지. 언제부터 짬뽕을 좋아했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알탕 이런 거 많이 아, 그랬구나. 알탕, 순댓국 뭐 이런 거. 아, 그렇군. 자, 그래서 그다음에 13번 문제. 많은 얘기인데 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그건 니네가 이제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냥 정말 짜장면 짬뽕 정도의 수준이야. 자, 밑에는 15번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고 나서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좀 한번 줘보도록 할게. 난 더럽게 생겼어, 그제? 자, 우리가 사실은 이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주제도 사실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갖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막 아무 때나 막 나와. SN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SN이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SN이라는 건 대놓고 그냥 SN이 아니라 SN도 되고 시그마도 되고 이렇게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면 언제든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하겠냐? 이거 분명 어렵다 그랬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봐. n 대신에 1 한번 대입해 볼게. n 대신에 1 대입하면 1a1에서 출발해서 1a1으로 끝나거든? 그럼 중간에 아무리 이렇게 많이 써져 있지만 결국에 a1만 계산하겠다는 뜻이지. 규칙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준 것 뿐이지 n 대신에 1 대입하면 1a1에서 1a1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하겠다는 건 여기 있는 건 나타나지 않고 그냥 a1이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냐? 이 식에 갖고 있는 의미만 좀 보여줄게. 왜? 어렵냐? 2 한번 집어넣어볼까? 문제 풀이랑은 상관없는데 한번 2 넣어볼까? 2 넣으면 뭐야? 2 곱하기 A1 n 대신에 2 넣으면 뭐지? 1 곱하기 A2 1 곱하기 A2 그 다음에 n 대신에 2 넣으면 0 곱하기 A3은 없지. 그지?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A1으로 끝나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이제 잠깐만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게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n 대신에 2 대입하면 마지막 항이 A2로 끝나야 되니까 이게 지금 n 대신에 2를 대입한 거야. 노란색 시계. n 대신에 3 대입하면 3 곱하기 A1 n 대신에 2 대입하면 얼마야? 나 지금 3 대입하고 있는 식이지? 자, 2 곱하기 A2 그 다음에 A3 뭐 이렇게 끝나겠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n 대신에 3 는 결과 n 대신에 2 는 결과 n 대신에 1은 요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쓴 이유는 이거의 나름대로의 규칙을 확인하자는 거지 무조건 저런 항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괜찮겠어? 자, 그래서 n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고 자, 이제 뭐 하냐?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 뺄 거야.
집중해줘야 돼. 이 식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바로 밑에 써볼까? 그래, 따로 써볼게. 아니야, 여기 써볼게. 내가 A형에서 그래. n 대신에 n-를 대입하면 n-1 A1, n 대신에 n-를 대입하면 n-2 A2, n 대신에 뚝뚝 합해서 마지막에 대입해주면 뭐로 끝나게 되면 A의 n-1로 끝나게 되는데, 아, 오른쪽도 n 대신에 n-을 대입해줘야겠죠? 빼기 n-1의 제곱에 더하기 n-1. 자, 이게 이 등식에 n 대신에 n-1을 지금 대입해 본 거야. 자, 문제 주어진 등식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해 본 거야. 이제 뺄 거야. 이제 뺄 거야. 근데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얘기지만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써야 되는 거야. 볼까? n개의 A1에서 하나 부족한 것만큼의 A1을 빼네. 그럼 한 개의 A1이 남니? 자, n-1개의 A2에서 하나 부족한 A2를 빼네. 그럼 뭐 남니? A2도 하나가 남겠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an-1에서 an-1을 빼니 an-1도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an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으니 an까지 남게 되겠다. 근데 사실 귀찮은 건 이거거든, 사실은. 이 식에서 이 식 빼는 거. 아,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놨지. 계산해놨어. 진짜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빼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 아, 더러운데. 자, 3n 제곱 마이너스 5n에 더하기 3이란 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냐? 야, 여기다가 n 대신에 1 한번 집어넣어 봐봐. 첫 번째 한까지 합이 얼마죠? 1이죠. 그럼 우리가 따로 계산했지만 그냥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거네.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룰을 적용해서 계산해봤더니 n 대신에 1을 대입한 첫 번째 항이 1이 된다는 거랑 상관없으니 그 애초에 이 문제는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우리만 아는 거야? 0 넣어서 0 됐기 때문에. 아까 왜 S형이 0인 경우는 그걸 빼서 쓰는 걸 첫 번째부터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제? 이게 0 넣어서 0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서술형이면 반드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왜? 그건 우리만 아는 거니까. S형이 0이면 S0이 0이면 수열적인 의미는 없지만 AN을 구할 때 SN 빼기 SN-1을 1부터 쓸 수 있다는 건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엔 이걸 쓰면 안 되니까 꼭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이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 쓸 수 있었던 거구나. 자, 근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건 이 수열에 20번째 항까지 합이니 여기다 20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n 대신에 20을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두 번째 땡땡땡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자, 20 집어넣으면 400, 3배면 1200, 20 넣으면 마이너스 100에다가 그럼 더하기 3이 되니까 1103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1103. 자, 밑에 있는 유제 1번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